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공무원 시험 대비 의료관계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료관계법규라는 것은 어떤 직렬에서 어떤 과목으로 되는 거냐 그러면 의료관계법규 이렇게 천천히 쓰면 못 나가요.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이거 강의 지금 하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요 똑같이 이름되는 의료관계 법규 해가지고 지방직이 출제되는 과목인데 이것은 의료기술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과목이 의료관계법규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보건의료관계법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누가 되냐 보건직이에요. 보건직. 그럼 우리가 일반적 지방에서 말하는 그 보건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건직이라는 것은 법이 누구냐 복지부를 뜻하는 거예요. 복지부는 제한경쟁이에요. 그래서 선생 추천도 받아야 되고 어떤 과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 뭐 임상명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학원에 그 사무실 가면 있어요. 이게 어제 그저께 발표된 거잖아요. 여기 이번에 보건직을 9급은 10명 뽑나 그렇고 4월 8일 날 보는 거. 그리고 여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보는 우리가 뭐 여러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은 저기 서울하고 이렇게 합친 거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보건직인데 이름이 뭐가 되냐 보건의료관계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복지부 소속이죠. 복지부. 이건 지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염 뭐가 되냐 그러면 관계법규예요. 이름이 감염 의료관계법규예요. 이것은 보건의료관계법규고 이것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일명 방역직이에요. 방역직. 그러니까 말이 의미하다시피 방역에 관한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거라든지 검역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되겠죠. 자기 직렬이면 그다 있어야지. 여기에는 복지부 소속이에요. 복지부 소속이 다 있었죠. 이렇게 여기는 이번에 5명 뽑는데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럼 이거에 관한 것을 우리는 의료관계법규라고 명칭을 해서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를 여기는 어떤 의료관계법규에 들어가는 의료직은 지방이죠. 여기 학생들이 많잖아. 여기는 몇 개를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알죠. 내가 지금 여기 쭉 해놨잖아요. 어디 있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 앞뒤로 된 거는 이걸 다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있죠. 여기 인터넷에 올려놓을 거예요. 계획서 및 목차 해가지고 쭉 있죠. 요거 가지고 설명할 거고 요 나머지를 분류를 내가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의료직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 의료관계법규 강의 및 진행 목차 같은 걸 써놨죠. 이게 작년에는 13개였었는데 서울이 여러 가지가 나요. 그리고 지방도 몇 개가 나서 있다 볼 건데 이거를 본인 직렬에 따라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의료직은 몇 개를 할 거예요? 이번에 19개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게 나기 때문에 또 지방에서도 결핵 같은 게 나는 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19개를 할 것이라고. 작년보다 10시간 정도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방역직이 있죠. 방역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 과목이 틀려요. 우리가 공통 과목이 4개가 있고 2개가 또 있죠.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기술직을 보기도 하겠지만 복지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보건직은 또 틀리죠. 식품과 약사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기 직렬에 따라서 이걸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강의는 여기 종합해서 해놓은 목차를 봐보세요. 2017년 강의계획서 해가지고 이거를 이 3가지를 다 뭉쳐놓은 걸 내가 여기 강의계획서 써놨죠. 이대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서가 될 거냐 그러면 일단 배정은 첫 번째 강의계획서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직렬을 얘기했는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떤 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항수가 어떤 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펴보세요. 펴보라고. 그럼 거기 2017년 강의계획서 및 목차였는데 과목해서 의료관계법규 의료직 여기도 써놨네.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직유 이랬죠. 근데 보건직 그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감염병 의료관계법규에서 방역직인데 이 2가지 방역직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르스 사건 때문에 작년에 1월 달에 저 복지부가 20몇 명 뽑았잖아요. 근데 대박 터진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뭐가 되냐 그러면 역학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은 인원이 미달됐었거든요. 근데 역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역학을 4학기 배웠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역학은 강의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의사들이 원래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누가 그 머리 아프게 역학하겠냐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작년에 미달됐던 것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방역을 해서 담당하는 사람을 차라리 모집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5명 뽑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강의 진행은 이제 쭉 이걸 합쳐서 할 거예요. 이론하고 나서 지금 이론 받았죠? 이론하고 나서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법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총 합쳐서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달 안에
8주 안에 23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 만약에 인터넷 들어가 쭉 펴치면 아마 1000몇 페이지 될 거예요. 이거를 3달, 2달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총알 같이 튀어야 된다고요. 느리하고 이런 학생들 느리하 해주면 좋죠. 느리하면 1년은 걸려요. 학교에서 3개 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 3시간씩 해가지고 16주 걸리죠. 한 학기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법은 나같이 빨리 못하면 이거 다 못 끝내. 그 다이소지. 이걸 총알 칠 거라고. 그 다음 보자고. 그럼 첫 번째 목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개 내지 4개라는 것은 지방직이에요. 근데 사이는 조금 있어요. 어떤 지방은 5개가 나게 돼요. 가로는 복지부를 일반적으로 뜻한 건데 복지부도 상황에 따라 조금 변해요. 근데 내가 보건데 이번에 거기 보게 되면 방역직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 뭐 하는 거예요? 질병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날 것 같아요. 예상이. 그리고 내가 신설된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또 다시 별표 쭉 보다 보니까 날만한 거 많더라니까. 거기에 신설된 것이 엄청 많죠. 거기 보면 별표, 시행령 별표 같은 것도 날 것이고 그다음 음압시설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신설된 거죠. 이런 것들이 날 것들이 많더라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개 내지 5개 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역법이 일반적으로 지방직에서는 여기 지방직은 이걸 뜻하는 거. 앞으로 지방직이라는 건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의료기술직 이걸 뜻하고 그다음에 보건직, 방역직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름할 때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중요표시할 때도 의료직 중요표시를 하려면 또 전부 중요표시해주고 나눠줄 거예요. 하나 끝나고 나서. 그럴 때 기술직이라는 건 누구, 의료직이라는 건 누굴 뜻하는 거예요? 의료관계법규를 뜻하는 지방직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직이라는 건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 복지부를 뜻하는 거예요. 복지부 소속. 그 다음 방역직이라는 건 누굴 뜻하는, 이걸 뜻하는 거다 있었죠. 방역직은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서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직 기출문제는 없다 이 소리죠. 이렇게 알아들으시라고. 그런데 내가 보건대 방역직 같은 경우에는 방역 막아야 되는 거죠. 질병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검역법이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근무하는가를 여기서 저걸 한번 봐보세요. 근무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무실, 여기 학원에 가서 거기 보게 되면 복지부에서 나온 그 어디 근무하는 걸 보게 되면 방역, 검역소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검역법은 일반적 의료기술직은 한 문제만 나면 돼요. 뭐냐 그러면 검역 대상 질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그 다음에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 다음에 뭐 그게 사스자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동물 인플루엔자가 사군이고 인수가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동물이에요. 아니 조류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메르스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만 하면 돼요. 날짜랑 시간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복지부는 옛날부터 있었던 보건직은 여기서 꽤 많이 나요. 어떨 땐 4개 이상 나기도 해요. 그리고 방역직은 아까 내가 보건데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쉬워요. 모르면 다 거기 검역소장이에요. 모르면 검역소장이야. 아주 큰 거 질병이 하는 것만 보건복지부.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모르면 검역 담당하는 소장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역법은 의외로 쉬워요. 그리고 질병을 알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건데 방역직은 아마 거기서 꽤 많이 날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될 거예요. 별표까지 봐야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깊이 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내가 이거는 그렇게 의료직은 안 봐도 되니까 알아서 이제 뭐 듣던지 그냥 그 수박 겉타기를 한번 들어보던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되냐 그러면 검역법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양거로 친 거는 복지부에서 났던 걸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법 보세요. 의료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요. 의료기술직에서는 4개 내지 5개가 평균 나는 거예요. 4개 내지 5개가 난다 이 소리죠. 어떤 데는 더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4개 내지 5개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국민건강증진법은 2개 정도 나요. 그 2개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어떤 돈은 안 나게 돼요. 그러기도 한다 이 소리죠. 2개 정도 나는 거고요. 이게 공통이라는 것이 이게 3가지 직렬 공통을 뜻하는 거예요.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술직에서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6월에 시험을 보지만 4월에 보는 걸 먼저 끝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있는데 1개 내지 2문제가 나는데 의료기술직은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돼요? 방역직은 이번에 신설된 거지만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공통된 거 먼저 끝내려고. 그럼 요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혈액법이 우리가 의료기술직에서 서울과 대구가 났었어요. 일반적으로 안 났었는데 결핵이 올부터 2017년부터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전수조사가 돼요. 결핵 이슈화 되는
되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20살만 넘은 대학 들어가면 일단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들어가는 이슈화 되는 걸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그런 것들이 한두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코미디 실실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보고 웃고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항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검역이 아니고 결핵에 대한 말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거가 한두 문제가 나는데 보니까 서울은 항상 2014년부터 2014년, 15년, 16년 작년에도 났던 거죠. 그런 다음에 대구도 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게 되면 방역직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깊이 할 거예요. 그럼 이게 한두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 의료기술직은 듣고 그 다음에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는 이걸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요거 할 땐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그 주에 또 식후미생을 별도로 잡고 할 거예요. 식후미생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복지부 소속 보건직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약사법이 있죠. 그럼 약사법인데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약사법인데 보건직에 들어가는 여기 복지부예요. 그렇지만 이 약사법은 아마 200몇 페이지가 되나 그래요. 법이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거를 본인이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머리를 다 빠져요. 그렇지만 이건 또 의외로 쉽더라고. 그래서 이따 법 찾는 것도 알려줄 건데 이렇게 해서 일명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있다시피 거기 그 보건직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누구 보건직이에요? 저 보건복지부는 거기 4개랑 7번째, 8번째가 하나 돼서 하는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보건직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별도로 있다 이 소리죠. 본인들 거 알아서 이렇게 들으라 이 소리죠. 따로 별도로 편집을 할 거예요. 찍을 때 이렇게 찍고 나서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한 장 또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9번째가 있죠. 9번째 보게 되면 지역보건법이 있죠. 지역보건법이 있는데 이 지역보건법을 거기 보게 되면 옆에 거 잘라버린다는 걸 했네. 농어촌 특별법하고 같이 이걸 연결시켜서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 2문제 정도가 나는데 여기 농어촌 특별법을 또 학생들은 진료소는 무슨 법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법 이제 줄여서. 그래서 이거에서도 한 문제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할 거예요. 의료기술직이 들어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9번째부터는 23번째까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기술직이에요. 일반적으로 거기 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게 있죠. 의료기사, 그 다음에 보건의료,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있었네. 마약류. 그래서 별도로 띈 거잖아요. 혈액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점선하기 전까지는 누구나가 다 나는 도예요. 모든 도에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부터 노인장기, 모자보건, 공공보건의료, 정신보건법이 지금 이렇게 2017년부터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름도 길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바뀐다고. 그럼 이것이 2017년부터 시행되는 거거든요. 정신보건법이란 말 들어봤죠? 공중보건학이나 또는 보건행정이나 여기서 들어봤던 거죠.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명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는데 서울이 나죠. 그리고 모자보건법은 서울도 나고 충남도 나고 전북도 한 문제씩 나더라고. 그리고 작년에 학교보건법이 충북에서 2문제가 났더라고요. 중부에 2문제 났는데 이번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누구나 알고 있죠. 2017년 2월 3일부터 법은 바뀐다고 미리 나왔어요. 근데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2월 3일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거를 아직 출력은 내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요.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몇 주에 끝나야 되냐 그러면 8주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총알같이 튀어야 돼요. 못 알아듣는 실강 학생들은 동영상을 듣고 하세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들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강의를 한다고 보자고. 강의를 일단 어딜 펴보는 거냐 그러면 법규 이론을 펴보세요. 감염병 예방법이죠. 그럼 우리 아까 내가 했다시피 보건직이나 그 다음에 감염병까지는 순서가 그대로 갈 거예요. 나머지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의료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은 인접 법 바뀌고 여기 있잖아요. 의료직 같은 경우에 쭉 20몇 개 하는 거 있죠. 여기는 이거 다 확인할 건데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 앞뒤가 아직 안 맞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법은 바뀌었지만 나는 복지부가 어제 그저께 날린 상황을 못했어요. 복지부는 8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6월 3일까지 전부 여기다가 법에다가 실었는데 내가 표시해 놓은 게 참 내가 예측이 좀 뭐가 잘 점을 찍는 것 같아. 2017년 6월 3일이라고 그거를 안 적을래다가 일반적으로 지방직은 다 6월에 보잖아요. 근데 그걸 써놨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났다니까 별도로 그걸 안 해도 되죠. 보건복지부는 그걸 안 봐야 되잖아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거.
그럼 법은 시행이 그렇게 났는데 시행령은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6월 3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 시행 날짜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났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몇 번까지는 여기 8번째까지는 이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종합을 했던 거 있죠. 9번째부터는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건 바뀌는 도중이라면 그걸 미리 하면 이중으로 찍는 거죠. 그렇죠?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지만 다 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볼 것이고 그리고 19번째부터 조금 나는 것들은요. 뒤로 미룰 거예요. 뒤로 나가서 뒤로 뺄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에서 그러니까 9번째부터 17번째까지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고 요거 중에서도 19번째부터 23번째까지가 순서가 바뀔 뿐이지 다 하긴 한다 이 소리죠. 그렇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자고요. 강의를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써놨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의료관계법규 이론해가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랬죠. 네모 박스를 쳐놨어요. 그럼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꺾기 1번은 법이고 그 약칭 뭐라고 해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또 바뀌었냐 그러면 감염병 예방법으로 약칭한대요. 그럼 옛날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놨었는데 약칭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감염병 예방법상 이렇게 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 펴보는 거냐 그러면 33페이지 열어보세요. 감염병 예방법 약칭 시행령. 앞으로는 이제 이런 말을 약칭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법은 말 그대로 토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있고 그걸 꺾기 2번으로 해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 저기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 그러면 한참 넘어가죠. 58페이지 보세요.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있죠. 시행규칙이 2번인데 오타가 났네. 딱 보니까 그 2번 이제 꺾기 뭐가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 2번이죠. 2번으로 고쳐놓으세요. 꺾기 보니까 빨리 하느냐고 했네. 아니 3번 꺾기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8페이지에 거기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약칭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꺾기 몇 번이 된다는 거예요? 3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검역법이라 그러면 박스로 검역법이 되고 나서 꺾기 1번 검역법, 그 다음에 검역법 시행령, 꺾기 2번, 꺾기 3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검역법 시행규칙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별표도 붙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별표도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봤다시피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일단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리고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여기서 나같이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지금 오다가 잘라진 건데 포스트잇을 여기다 보게 되면 포스트잇을 붙이라고 이렇게 법, 시행령 어디 갔어? 시행규칙은 포스트잇이 도망갔네. 여기 없어서 여기 파란 거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법은 나는 항상 내가 학교에서 20년 이상을 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법은 양이 많아가지고 내 줄을 다 쳐주지요. 그랬는데 큰 제목을 내가 줄을 다 쳐놨으니까 형광펜을 주세요. 친거나 안 찍어도 눈에 들어온 게 틀려요. 여기 에드거 데일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말은 쉽지만 효과가 가장 없는 게 보건학자 말이죠. 내 말이 아니고 효과가 없다 이 소리죠.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차트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것도 색에 대한 차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리고 1호, 2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묶으라고. 1호가 뭔지는 1점, 2점 이런 것들이 1호에 이때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난 항상 이렇게 빨간 거로 쳐요. 내가. 근데 이건 본인 취향에 따라 하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거로 이렇게 쳐요. 이렇게 빨간 거 치라고. 그러면 구분이 되죠. 그런 다음에 시행령은 그러니까 제목을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 같은 경우에 시행규칙은 항상 난 청색으로 쳐요. 근데 본인 취향이에요. 나는 20년간 이렇게 쳐봤기 때문에 이건 시행규칙이 이렇게 알아듣더라. 내 머리가 알아듣더라. 이렇게 하면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일단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본인들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들어간 것이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법에서는 용어가 있어요. 법에서는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쭉 읽다 보게 되면 1항, 몇 항 이런 게 있죠. 그걸 동그라미 2를 뭐라고 한다고요? 1항 그러는 거예요. 동그라미 2는 누가 돼요? 2항. 동그라미 3은 뭐라 그래요? 3항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1호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2점은 뭐라 그래요? 2호. 3점은 뭐라 그래요? 3호 그래요. 이게 법의 용어예요. 그럼 다음 각호와 같다 이 소리는 1점, 2점, 3점이에요. 내가 아까 여기 각호를 묶어라 이랬던 건 1점, 2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2점, 2점 이런 것들 이렇게 묶어보라는 거예요. 묶게 되면 의외로 잘 들어와요.
내가 머리털 다 빠지게 이걸 다 줄도 쳤잖아요. 원래 법제처가면 줄 쳐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출력해서 쓸만한 것들을 다 중요 표시하고 한 거예요. 쉬운 건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가 1호, 2호 이르는 거. 그 다음에 가를 뭐라고 읽는 거냐 그러면 가목 그래요. 가목 그런다고.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나목. 다는 뭐라 그래요? 다목 그러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다음 강목과 같다 이 소리는 가나다라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 강목을 묶어서 중요 표시하라 그러면 막대기 강목이 아니고 가나다라 이런 걸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용어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법의 용어에서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 지금 여기 감염병 예방법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 이렇게 됐죠. 법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거 꺾기 1번을 해놨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뭐라고 그래? 시행령 이렇게 됐죠. 있었죠. 꺾기 2번에. 그 다음에 꺾기 3번에 뭐라고 됐어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렇게 됐죠. 규칙. 여기다가 약자로 해서 그냥 규칙하자고. 규칙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행령.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거기 첫 번째 보니까 펴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목적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일반적으로 양가로 두 번째가 용어가 많아요. 그럼 쭉 하다가 그 제2조에서 잘 봐보세요. 2조에서 쭉 설명하다가 말을 여기서 설명을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건 공중보건학에서 나기도 하잖아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법에서 어디를 뜻하는 거냐 그러면 법에서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시행령에 가서 설명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2조 내용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에 1호에 이렇게 됐다면 법 2조 1항 1호의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1조가 있고 예를 들어서 2조가 있고 뭐 3조가 있고 쭉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조 가서 여기서 뭐라고 여기 설명돼 있다면 법 감염병 예방법 2조 1항 1호 대통령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내용과 3조 이 내용과 이거를 봐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갔어요? 여기 갔어요? 넘어가세요. 여기 갔어요?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설명을 못하겠으면 여기서 이것까지 했는데 더 설명을 못하겠으면 별표라는 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별표를 찾는 게 아니고 별표 1에서 이것이 뒤에 가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내가 보니까 이번에 방역직이나 보건직은 날만한 것들이 많더라니까 별표에서 상당히 지난번 2015년 메르스 때문에 날 것들이 엄격하게 많이 됐더라 이 소리죠. 병상수도 그렇고 이런 게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 별표까지 같이 봐야지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법에서 쭉 설명하다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으면 무슨 부서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료직이기 때문에 의료나 보건 쪽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예요. 거의 다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쭉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환경에 관한 건 환경부령을 내릴 수 있지만 보건은 누가 되는 거? 보건복지부죠.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복지부령이다. 근데 복지부령이 반드시 복지부령만 아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국무총리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식품은 보건직은 그따 이 소리죠. 그것만 저기 뭐 총리령으로 갖고 나머지는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령이에요. 그럼 무슨 이거를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무슨 부서령 있죠. 부서령인데 이제 보건복지부령이다. 그렇다 많으니까 보건복지부령이다. 그럼 여기서 설명 못하겠으니까 시행규칙과 설명하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1조가 있겠고 2조가 있고 쭉 있죠. 이렇게. 그래서 됐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6조에 가가지고 법 2조 1항 1호에 거기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설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를 같이 읽어봐야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법,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같이 봐야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별도로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해요. 법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쉽게 가르치려면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법만 그냥 뻑쭉 보고 시행규칙 쭉 보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냥 법이니까 그냥 외워라. 그러면 돼요. 나도 시간 안 걸리고 학생들도 쉽게 진도가 끝나요. 근데 그러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래서 포스트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몰랐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접어놔요. 이렇게 접고 왔다 갔다 하라고. 빨리 갈 거예요. 속도가 빠를 거라고. 오늘은 근데 조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속도 붙으면 이제 더 빨리 가. 그따위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용어 정의 했으니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꺾기 1번에 감염병 예방법이 있지요. 이거는 2017년 1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보건복지부 거기가 다 전화하면 쭉 알려준다 했었죠. 그리고 요즘은 법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법을 또 하나 알려줄 게 있네. 여기서 만약에 이해를 잘 못하겠다. 우리가 중간중간 잘라놓은 것도 있어. 왜냐면 원문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펴면. 그럼 이거를 찾는 방법부터 알려줄게요. 법제처를 치면 스마트 법제처를 치게 되면
여기 스마트폰은 우리가 종합법령으로 어떨 땐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PC 들어가면 법제처 치면 법제처를 치게 되면 엔터 치게 되면 법제처 들어가는 종합법령센터가 나와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름 2개만 쓰면 돼요. 감염 쓰던지 그거다 감염병 예방 19면 19 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치게 되면 뭐가 나 첫 번째 감염병 예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규칙이 나와요. 규칙이 나오는데 세 번째 나오는데 여기에 가다는 걸 또 누르면 별표들이 나와요. 이것까지다가 내가 출력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혼자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 소리죠. 그래서 원문도 나중에 진도 끝내고 올려줄 거예요. 여기다가 학생들이 못 찾더라고 보니까. 그랬는데 이걸 올려줄 것이고 내가 여기서 중간중간 자른 것은 너무 양기 많기 때문에 별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잘라놓은 건데 또 안 나는 거에서 날 수 있는 거가 또 궁금하다 그래서 원문도 올려줄 거예요. 원문도 올려줄 거니까 참고로 궁금하면 하다가 요즘은 복지부는 잘 돼 있어요. 법이. 여기서 아까 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걸 클릭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바로 넘어가요. 클릭 딱 주면 빨간 줄 탁 쳐놔가지고 누르면 옛날엔 안 그러더니 잘 돼 있더라니까. 요즘 저기 전자통신이 잘 돼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쭉 뛰어요. 이렇다 이 소리죠. 궁금하면 봐도 돼요. 그런데 혼자 보기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이 소리죠. 첫 번째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 여러 개 관여하기 때문에 용어도 아마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뭐라 그래요? 동영상 듣는 학생들 참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실강은 바로 질문해야 되지만 동영상은 한 바퀴 다 듣고 질문하세요. 왜 그러냐면 의료인이라는 게 저기 우리 감염병에서는 의료인을 얘기 안 하죠. 어디 가야 의료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저 뒤에 의료법에 가서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감염병을 들으면서 의료인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선 요만큼 설명하고 뒤에 가서 이만큼 설명해야 된다고. 여기서 의료인이 뭔가에 나한테 질문하게 되면 내가 쓰느냐고 워드 치냐고 머리털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듣고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질문하세요. 그게 본인들한테 이로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일 질문하다 판단 학생이 있죠. 몇 명이 지금 의료관계 먹기는 거의 다 내 거 듣는 것 같아요. 몇백 명이 듣는데 한두 명이 그래요. 그 학생은 매일 질문만 해요. 뒤에 가면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고 만약에 더 궁금하다 그러면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어폰 끼지 마세요. 난청 와요. 그리고 학생들이 동영상 듣는 학생들이 실강을 오르는 와서 물어보니까 귀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것이 당연히 귀가 아파요. 난창이 오는 거죠. 공중보건학에서 8시간 기준치가 90데시벨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나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난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115데시벨이 넘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만큼 귀가 먹는 건데 내 소리가 또 좀 크냐고. 그죠? 그리고 빠르잖아요. 그거를 귀에다 꽂게 되면 난창이 와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을 들으세요. 스피커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스피커폰은 이어폰은 오래 못 들어요. 나도 공부를 하면 20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공부도 독해야지 한다고 20시간씩 이까지 법하면 한 달이면 끝나지 않겠냐. 그런데 그냥 귀에다 꽂으면 귀가 아파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난창 오고 보건직 한다고 의료직 한다고 귀 먹지 마시고 스피커폰으로 들어.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마지막 그 주에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세요. 법은 효과가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봐서 아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은 정리를 좀 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바로 그 전에 막 주입해 주는 게 또 더 효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쭉 한번 정리하고 나서 몇 번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 그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머리 말리면서 아니면 화장하면서 들으면 되잖아요.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들으면 되잖아.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다음 소리. 그것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보자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거 내용이 틀려도 아는 만큼 들려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말하면 본인이 가르쳐야지. 듣고 있는 학생이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다음 소리. 보자고. 그럼 첫 번째. 거의 이제 대충 얘기했고. 그럼 1조 보세요. 1조는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1조는 그럼 감염병 예방법을 왜 만들었냐. 그럼 첫 번째.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이죠.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막는 거예요. 그럼 감염병이 뭔가는 공중보건학에서 배웠지요. 감염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균이 들어가서 증상을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요? 감염병 그래요. 근데 감염병에는 옮기는 게 있고 안 옮기는 게 있죠. 옮기는 거는 전염병이라 그러고 안 옮기는 건 뭐가 돼요? 그런 균이 들어가 증상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일본 내용 같은 것들은 전염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옛날엔 전염병이라던 것이 바뀌었던 거예요. 2011년에. 그래서 감염병 이거 뭐라고 발생과 유행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은 인플루엔자 유행 많이 하지요. 1000명당 2.6명 이상 돌게 되면 유행 조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을 막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관리를 해서 거기 보게 되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높이는 거죠. 중요시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직, 의료직 같은 경우는 이거를 채워넣기도 나게 돼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왜 만드는 거냐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감염병이라는 균이 들어가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유행.
유행을 막자고 하는 거죠. 방지하자고. 그런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방도 하고 관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뭐 하자는 거예요? 높이자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 표시 해놨고요. 그 다음에 2조는 모든 직렬이 다 중요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 이제 중요 표시 쭉 하고 나서 이 한 챕터 끝나고 나서는 또 기술직과 의료기술직과 복지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거기다 그러니까 조항에다 써놓으면 된다고. 그럼 2조는 누구네 조나 다 중요 표시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가 되냐 그러면 감염병이라는 건 누구누구를 뜻하는 거냐 그러면 1군, 2군, 3군, 4군, 5군.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5가지죠.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누가 돼요? 지정이죠. 지정. 그럼 5가지에다 뭐가 있냐 그럼 지정이죠. 그럼 6개가 되는 거 지정. 그런 다음에 WHO가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WHO가 감시하기도 하지만 뭐가 또 있어요? 생물 테러. 생물 테러라는 것은 일부러 균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생물 테러가 되는 거죠.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생물 테러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성접촉으로 인해서 걸리는 누가 있어요? 성매개 감염병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람과 동물한테 왔다 갔다 하는 누가 있어요? 인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인수가 있고 나서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의료 병원에 가서 걸렸던 게 누가 된다고요? 의료 감염병이 있죠. 작년 재작년에 메르스 난리 났던 거잖아요. 그런 때기 때문에 감염병 영업법이 이렇게 강화된 거예요. 그럼 읊어보자고요. 첫 번째 보지 말고 읊어보세요.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까지 걸 내가 외워서 뭐 하겠어요? 내가 이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보건직을 하겠어? 거기 뭐 몇 살까지더라? 60세 전까지는 다 가지 되던 거만 응시해도 되지만 이걸 해서 뭐 하겠어? 나는 평생 뭘 거 다 벌어놨다니까 안 해도 돼. 그런데 외워지잖아요. 이 외워지는 게 보건학자 말이 딱 맞는 거더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나는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면서 그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억양을 높이죠. 이렇게 높이잖아요. 강약을 주지요. 이렇게 한다면 안 외워질 거예요. 1군, 2군, 3군, 4군. 들려요? 안 들리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억양을 내면서 내가 손짓 발짓 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서 장단을 맞추면서 하죠.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1군 있죠? 2군 있죠? 3군, 그 다음에 4군, 5군이죠. 이걸 지정에 따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정. 그럼 지정은 1군부터 5군을 제외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WHO가 감시하는 거. 세계인들의 건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그 다음 우리나라 보건은 누가 해요? 질병관리본부예요?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게 질병관리본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된다고요? 거기 보게 되면 생물테러. 생물테러가 있죠. 그 다음에 성매개. 다 균 관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의료. 그래서 몇 가지? 11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지방도 그렇고 저 복지부도 그렇고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몇 종류가 되는 거냐. 몇 종류가 되는 거예요? 11종이 되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종류까지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2군은 아니 1군은 뭐가 돼? 2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됐어요? 1군이 있죠. 1군은 첫 번째 보자고요. 1군은 중요 표시해 있는 물과 음식물을 통해서 간대요. 그럼 물과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요?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는 걸 일명 뭐라 그러기도 해요? 경구 그러기도 하죠. 그럼 이거는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소화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호흡기가 돼요. 소화기가 되는 거죠. 그럼 볼 것도 없이 다 누가 되냐 그러면 소화기 질환이 되겠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소화기 질환은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소화기랑 호흡기는 급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물과 음식물을 통해서 가는데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집단 발생을 한대요. 그 집단으로 반짝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때로 몰려 걸린다 이 소리죠.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주 즉시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이라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직은 있다 보면 여기서 날만한 거 많더라니까. 내가 보건데 이거랑 그다음 검역 보면서 거의 다 날 것 같아.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거기 방역 대책을 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 때 뉴스를 들었던 사람 맞잖아요. 뭘 했냐 그러면 길 가는 거 다 막았죠. 못 차단했잖아요. 통제하고 음료수 같은 거 못 왔다 갔다 하게 음식물 같은 거 판매 못하게 했던 거죠. 다 전라도 쪽에 평택에서 맨 첫 번에 어떤 아저씨가 걸려왔던 걸 가지고 거기 삼성의료원 왔다가 저기 전라도 어떤 사람까지 갔다 그래서 거기 전라도도 이렇게 그 지역에 통제했던 거죠. 그렇다 이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방역 대상을 할 때 그런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 표시해 주시고 과목부터 과목까지 묶어서 중요 표시해 두세요. A형 간염 있죠. A형 간염. 그럼 이제 A형 간염은 뭐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의 공중보험과 연결시켜 보세요.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레라가 있죠. 어차피 검역 외워야 되는 거죠. 검역 대상 질환부터 먼저 외우는 거예요. 콜레라가 있죠. 그 다음에 장티푸스 동생이 있죠. 장티푸스가 나면 항상 뭐라 그래? 그렇게 안 배웠어요? 공중보건에서? 난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공중보건 뭐라 그러냐면 장티푸스가 있으면 개동생 누가 돼요? 파라티푸스. 왜 그러면 증상도 비슷하고 잠복기도 비슷하고 치사일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명 얘기했던 장티푸스가 옌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옌병을 그랬죠. 그러다가 한 방 먹었죠. 웨스컴에서.
그랬다고 사극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역질이 돌았다는 건 장티푸스가 유행을 할 때 오죽하면 임금이 연병할 신하한테 그런 욕까지 했겠냐고. 어떤 시대의 욕이라는 건 가장 나쁜 걸 뜻하는 건데 그만큼 유행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장티푸스하고 파라티푸스가 의학적으로 규명이 잘 안 될 때는 의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메디신 히스토리에 나오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장티푸스, 늦게 죽으면 파라티푸스 그랬다는 거예요. 장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이피, 파라티푸스 병원체는 누가 돼요? 살모넬라 파라티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살모넬라 속은 식중독에서 열이 펄펄 나는 거잖아요. 그럼 증상이 누가 돼요? 열이 나는 거죠. 그럼 장티푸스 나오고 파라티푸스 나오고 세균성 이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은 일반적으로 응용을 안 해요. 그런데 복지부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용도 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안 지워져? 내가 이걸 읊었지 나지도 않은 걸 괜히 하겠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은 액면 그대로 나요. 그런데 여기 복지부나 일군, 복지부나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응용을 조금 해요. 어떤 거는 일군은 물과 뭐를 한다고요? 물과 음식물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건 소화기계겠어요? 호흡기계겠어요? 소화기계죠. 소화기계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증상 같은 것도 지금 내가 읊었잖아요. 그럼 콜레라 같은 경우는 설사가 쭉쭉 난단 말이에요. 설사가 쭉쭉 나는데 쌀뜨물 같은 설사가 쭉쭉 나는 거죠. 그러면서 체온이 떨어지죠. 이 증상을 나타내는 일군 찾으라 누구 찾는 거예요? 콜레라 찾는 거죠. 콜레라 찾는 거잖아요. 거기서 1군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1군 중에서 이렇게 나 있어. 1군 중에서 설사를 쭉쭉 하는데 쌀뜨물 같은 설사를 쭉쭉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동남아 쪽에서 유행을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이 증상 나는 1군 찾아라는 누구 찾는 거예요? 콜레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09년에 아주 우리나라에 심각했기 때문에 2010년 12월 31일 법이 바뀌면서 2011년부터 1군으로 승격한 거예요. 그래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A형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간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암을 유발하진 않는 거예요. A형 간염은. 저기 공중문에 배웠잖아요. 이거 간암 유발해요? 안 해요? 이건 간암을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합병증은 없어요. 일시적인 소화기계인데 황달 증상 있죠. 황달 증상 있는데 몸살 감기와 비슷한데 우리 저 40대 이상은 누구나 다 균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후진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10대, 20대, 30대는 이 균이 없어요. 그런데 예방접종도 깨끗한 데 자랐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안 했어요. 근데 또 돈이 있으니까 어디 가요? 동남아를 가죠. 동남아를 가가지고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원래 15세 이하한테 걸리게 되면 A형 간염은 순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15세 이상 청소년 지나서 그 다음에 장년층에 걸리면 아마 변종을 하는 것 같다 그래. 그래서 2009년에 15,000명이 걸렸을 때 15명이 죽은 거예요. 0.1%는 치사율은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돼가지고 1군으로 승격한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황달 증상이 있어요. 전파는 분변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 일주일 안에 간이 부전돼요. 멈춰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찾으라면 누가 되는 거예요? A형 간염. 근데 A형 간염이 요즘 조금 줄어들어서 그것보다는 콜레라나 이런 것들, 장티푸스 이런 것들. 장티푸스는 열 같은 게 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첫 번째가 있죠? 두 번째 누가 된다고? 콜레라가 있죠. 그 다음에 장티푸스가 있으면 누가 있다고?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 다음에 누가 된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되는 거죠. 그럼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출혈 같은 걸 유발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거 병원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원체. 이걸 여기 02로 치죠. 157번째로 발견됐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독소가 누가 되는 거예요? 독소 같은 경우에는 페로톡신이 되는 거죠. VEROTOXI. 무슨 TOX 이런 것이 독소의 어원이잖아요. 이게 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출혈을 낸다든지 용혈성 출혈 뭐 이런 것들이 온다. 신장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공중보건학에서 이건 맡아놓고 나는 거잖아요. 0157과 관계된 걸 찾아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럼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거라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되냐 그러면 요것만 바이러스죠. 1군에서. 요것만 바이러스가 누가 되는 거 나머지가 다 세균이죠. 이렇게 연결시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공중보건학 어차피 하니까 외워서 하게 되면 쉬워요. 세균이죠. 이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1군은 다 세균이고 누가 나온 바이러스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A형 간염만 바이러스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외울 거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건 소화기죠. 소화기는 후진국가병이에요? 선진국가병이에요? 후진국가에서 많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다 외웠죠? 외웠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2군 보세요. 반드시 1군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청답 맞춰 외우면 되잖아. 2군은 누가 되냐 그러면 호흡기이기 때문에 뭘 되는 거냐?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2군은 중요시해 두시고요. 예방접종 중요시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1군은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이것은 1군은 환경위생 철저히가 되는 거죠. 소화기는 다 뭐로 옮겨져요? 거기다
거의 다 분변으로 옮겨지죠. 분변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환경이 생설전을 하는 거죠. 그럼 2군은 잠복기 때 나가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그럼 2군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방접종 중요시 해두시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대요.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누구랑 같은 거냐 그러면 정기예방접종 들어봤죠? 맡아놓고 나는 거잖아요. 정기예방접종과 2군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작년까지만 하면 결핵 차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2017년 6월 3일부터는 이게 또 머리 아프게 바뀌었다니까. 그럼 지방직은 2017년 6월 3일 이후에 보는 학생들은 결핵도 그러니까 인플루엔자가 정기 예방접종에 들어가요. 정기 예방 24조 한번 펴보세요. 그런데 복지부 대비는 거기까지는 아마 안 할 거예요. 보자고 24조 보세요. 2군이 있잖아요. 2군에 일단 정기 예방접종 보기 전에 2군부터 볼까요? 2군 외워보세요. 디프테리아, 폐기래, 파상풍이 있지요. 그럼 2군은 그 DPT 묶어보세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한 막을 수가 1페이지 일단 보세요. 2군은 DPT 묶어보세요. DPT 예방접종 혼합 백신 공중보건에서 외워야 되잖아요. 2개월, 4개월, 6개월 이것도 나눈 거잖아. 복지부 공중보건은요 일반적으로 나는 게 나요. 나는 게 난다고. 복지부는 2개월, 4개월, 6개월 맞추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지요. 그 다음 홍역, 감염성 지수가 가장 높은 홍역. 그 다음 감염성 지수가 가장 낮은 누가 되는 거예요? 폴리오, 이꼴 소아마비, 이꼴 급성회백수염 똑같은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급성회백수염이라고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폴리오, 이꼴 소아마비, 이꼴 누가 되는 거예요? 급성회백수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질병 모르면 얼른 쓰는 거예요. 누구 안 쓴다고 안 쓰지 말고. 그런 다음에 풍진 있죠. 유행성이야 선염. 그럼 풍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B형 간염 있죠. 수두, 일본 내염이 있죠.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가 있겠고 폐렴국인이 있죠. 폐렴국인이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2군은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2군은 이렇게 나요. 이제 의료직 같은 경우에는 2군, 서울은 의료직도 조금 변형한다 그랬었지요. 2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 호흡기,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방접종. 그럼 예방접종을 하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호흡기잖아요. 호흡기가 되는 거죠. 호흡기가 많이 걸리는 것이 어른이에요? 아기예요? 아기들이죠. 첫 번째 누가 되죠? DPT 이렇게 오는 거예요. DPT. D는 디프테리아. 이거는 뭐가 돼요? 백일의 파상풍이에요. 파는 테타너스 해가지고 백일이에요. 그래서 파가 아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누가 돼요? 폐기래가 되는 거고 이게 누가 돼? 테타너스 파상풍이죠. 그래서 공중보건 외울 때 같이 오는 거. 이게 디프테리아. 이게 뭐가 돼? 파상풍. 이게 비읍절에서 폐기래. 그럼 백일의 요거 두 개는 누가 되는 거? 독소를 맞추고 요건 누가 돼요? 백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균 자체잖아요. 백신. 그럼 이 죽어있는 백신이냐 살아있는 백신이냐 어떻게 연결시켜요? 이게 죽었다고 치면 돼요. 독소니까. 요거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안 무섭지. 그러니까 무슨 백신? 사균 백신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사균 백신 생긴 백신을 미련하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는 거예요. 디프테리아, 백일에 내가 이게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끼니까 이렇게 그렇게 외우는 거죠. 그러면 3개 외웠죠. 그런 다음에 4번째 감염성 지수가 높은 홍역, 감염성 지수가 낮은 폴리오, 이걸 소아마비. 그렇죠.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거. 이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럼 4개, 5개죠?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런 다음에 6번째, 7번째 뭐라고 외우는 거예요? 풍유죠. 풍진, 유행성 이하 선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볼거리. 볼거리라고도 잘라요. 복지부는. 볼거리 이꼴 뭐라 그래요? 항아리 손님. 이렇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행성 이하 선염 이꼴 볼거리. 이꼴 뭐라 그래요? 항아리 손님. 이렇다 이 소리죠. 풍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한테 모잠보건법에서 이걸 반드시 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체가 있어야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낳아도 되는데 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형이 될 수가 있죠. 심장경이나 뭐가 되냐 그러면 농아를 낳을 수가 있는 게 풍진이잖아요. 그래서 공중보건과 연결시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풍요를 즐기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감염성 지수가 높은 95, 감염성 지수가 0.1 이거. 그 다음에 풍요를 즐기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스키 타러 가야지 그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고 가라 이 소리죠. 그럼 풍요죠. 그런 다음에 여기 8번째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A형 간염이 저기 있으니까 누가 돼요? B형 간염. 형님이 A가 동생이고 이게 형님 B형 간염 오는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9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수두. 그 다음에 10번째 누가 되는 거? 1 아니까 1번 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신설된 게 11번째 누가 되는 거?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있죠. 그냥 인플루엔자는 3군이고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2군이고 그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는 몇 군이고 4군이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인플루엔자가 몇 개가 있죠.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는 2군이고 여기 B형 간염 옆에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몇 군이 되는 거예요? 3군이고 이 3군 인플루엔자가
그 정기예방접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2017년 6월 3일부터. 그러니까 복지부는 거기까지 안 외워도 되지만 그런데 예상하기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인플루엔자 정기예방접종 잘 나니까. 그런데 여기 6월 달에 보너스는 다 외워야 되는 거지. 거기다 써놨어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제 B형 간염 밑에 여기 있으니까 B형 히모플러스 인플루엔자는 2군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 연산기법으로. 그런 다음에 그다음 누가 12번째. 폐렴구균 있죠. 폐렴구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꼭대기 있는 거. 꼭대기 있는 것이 세균이에요. 세균. 그다음에 이건 누가 되는 거? 이것도 세균. 나머지 다 누가 되는 거? 이건 바이러스의 나머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머지 그 공중보건에서 미련하게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 MMR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죠. TPT는 세균이고 MMR이 누구누구 뜻하는 거예요? 홍역과 유행성이어서는과 풍진을 MMR 그러잖아요. 루벨라에서 풍진. 이렇게 오는 거라니까 미련하게 그거를 바이러스 막 외우면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네. 그렇게 절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학생은 요령이 있어요. 빨리 암기 잘하는 학생은. 그따위 소리죠. 보자고. 그럼 이제 이것을 호흡기 아닌 걸 지금부터 찍을 거예요. 파상풍 아니죠? 아니죠? 파상풍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예방접종약으로 해서 막아야지 치료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비가 다 잘라버리는 거죠. 토양과 관계되는 거죠. 파상풍과 파상열과 혼돈하지 마세요. 파상열은 브루셀라시스 해가지고 열이 45도까지 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수의 대표적인 것이 3군이죠. 파상열 이꼴 브루셀라시스증 그거잖아요. 이건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그따위 소리지. 이거 아니죠. 폴리오 이꼴 소아마비는 지금 우리 40년 넘게 우리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은 없지만 일명 예방접종이 생균 백신 다 있어가지고 마비되는 아기들이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것이 소아마비 이꼴 폴리오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걸렸다가 지금은 안 걸려요. 역학조사를 더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소화기냐 호흡기냐 그러면 장관계 바이러스니까 소화기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이 옛날에 뭐 건기로도 옮겨진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거는 상황에 따라 소화기가 될 수도 있고 호흡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는 소화기로 집어넣어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돼요? 소화기죠. 이건 누가 돼? 피부 상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처 난 곳으로 파상풍 아파가 들어가는 거니까 파상풍. 알고 있죠? 모르면 그냥 우리 읽음만 해요. 나중에 또 응용할 때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내용 아니죠? 모기가 옮기는 1번 내용. 1번 내용 병원수가 누가 되는 거예요? 모기예요? 돼지예요? 모기예요? 돼지예요? 내일 모레 공중보 시험 봐야지. 모기예요? 돼지예요? 돼지. 돼지잖아요. 그러면 1번 내용이 돈다 그러면 예방대책으로서 방역제. 1번 내용이 돈다 그러면 돼지를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기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역제. 준비하는 학생들. 돼지를 때려잡아요? 정신을 놨어요? 돼지는 잡아먹어야지. 난 고기 안 먹지만 돼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돼지는 상관없는 거냐면 공중보건 용어를 정의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중요한 말이 아무 거 아닌 거지만 병원수라는 것은 균의 고향이에요. 고향이라고. 그럼 일본 내온 바이러스 고향은 어디예요? 돼지예요. 그럼 모기는 중간에 매개체예요. 그러면 일본 내온 모기가 바이러스를 돼지 갖고 있다면 이 돼지에 있는 바이러스 모기가 작은 빨간 모기가 큐렉스 트리테르핑크스 요게 모기죠. 방역지구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공중보건에 그런 거 난다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거 2주간 외잠복기를 키우는 거예요. 모기 속에 자라는 걸 외잠복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엔 절지동물들이 옮기는 것 같아서 증식형, 발육증식형, 공중모르게 나죠. 요즘은 그렇게 안 나요. 외잠복기를 통해서 가는 거 찾아라 이렇게 찾아요. 그럼 외잠복기라는 것은 절지동물 속에서 증식하는 거죠. 이게 일명 외잠복기예요. 근데 모기 속에서 2주 키운 다음에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넣어주면 사람한테는 1주나 2주에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한테선 잠복기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내잠복기 그래요. 그래서 모기를 때려잡아야지 돼지한테 있는 피를 내가 먹어도 난 안 걸려요. 바깥에서 2주간 큰 거를 나한테 넣어야 증상이 걸린다. 그래서 병원수를 없앨 필요는 없어요. 매개체를 없애야 되는 거지. 그럼 일본 내용 있죠? 이거는 그래서 사람한테는 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복지부에서 우리가 일본 내용 보균자는 있다 없다? 일본 내용 보균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격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럼 아니죠. 그 다음 B형 헤모플러스 말 인플루엔자.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는 말 그대로 독감이죠. 그따위 소리죠.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 빨간 거로 친 것만 우리가 소화기 그 다음에 피부로 옮기는 거고 나머지 다 누가 돼? 호흡기죠. 호흡기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거랑 연관시켜서 누구 외우는 거냐 그러면 24조 펴보세요. 24조 보게 되면 정기예방접종 있죠. 정기예방접종은 누가 실시하는 거에 중요피쳐 드시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제주도는 특별히 만든 도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는 거기 제주도 놀러 가보게 되면 안 가봤다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놨지요. 거기에 있는 도지사를 뭐라고 한다고 24조
우리가 특별자치도지사 그랬죠. 그러면 예방접종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감염병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오면 쉬웠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와 접하는 거다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근데 제주도는 특별히 만든 도기 때문에 원래 잘 봐보세요. 시도지사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이건 지자체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면 지자체법 찾으면 거기 있어요. 지자체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다 못하겠으면 광역단체에서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지자체법이에요. 거기 가면 시도지사라는 건 들으세요. 거기 보건행정이나 공중보건 들었을 거 아닌데 공중보건을 키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만 얘기할 거예요. 시도지사라는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 그래요. 그랬는데 이번에 감염법에서는 그거를 조금 없앴더라고. 없애고 그냥 시도지사 이렇게 넣은 게 있어요. 바뀌었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법에서는 지자체법에서는 그렇게 의미한다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깊은 거는 다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 급수는 틀리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간다고 치면 돼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별도로 외워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세종시가 누가 되는 거냐 하면 특별자치시지요. 그럼 세종시에 있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이지요. 근데 특별자치시장은 아직까지 감염병에서 같이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같이 이렇게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에서. 무슨 뜻이 이해 갔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시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그것은 정기 예방접종의 1군, 2군과 똑같아요. 어디까지? 12번째까지는 똑같아요. 12번째 똑같은데 13번째 3군에 속하는 누가 더 있어요? 결핵이 있지요. 결핵 있잖아요. 결핵 있죠? 결핵은 이때 결핵은 무슨 결핵이냐 그러면 결핵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장결핵도 있고 우유와 관계된 건 무슨 결핵이에요? 장결핵이죠.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건 무슨 결핵? 우유와 관계된 건 장결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65도에서 30분간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보건복지 그런 거 나요. 그게 뭐가 되냐 그럼 장결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자외선으로 죽일 수 있는 그 결핵은 무슨 균이에요? 피부결핵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폐결핵이에요. 3군에 들어가거나 정기예방접종은 사람들한테 많기 때문에 이건 무슨 결핵이에요? 폐결핵이에요. 그래서 결핵은 우리 몸에 다 기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BCG 태어나자마자 한 달 안에 맞추는 거 있지. 요즘은 0달 그랬어요. 그러니까 4주 안에 맞추라는 거죠. 이 BCG는 결핵 예방접종약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순하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이꼴 독감 맞으면 아예 안 걸려요. 순하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순하게 지나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럼 BCG 그것처럼 일명 그때 맞는 그것이 순하게 지나가라는데 이때 결핵은 폐결핵이에요. 그리고 2017년 6월 3일부터 누가 더 들어가요? 14번째 누가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거기 인플루엔자가 들어가죠. 인플루엔자 써놓지 않았어요? 안 해놨어? 인플루엔자. 그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몇 군이에요? 3군이죠.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는 2군.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네. A는 첫 번이니까 1군이고 B는 다 어디예요? 아 2군인가? 이래 지금 생각하니 그러네. B자 들어간 건 누가 돼요? B형 간염이나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나 뭐예요? 2니까 A, B, C, D 모를 거 알 거 아니에요? A 다음에 B 이러니까 A가 제일 좋은 거, B가 두 번째.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겠구나. 만약에 당황되면 그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플루엔자 많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인플루엔자 몇 군? 3군. 그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 몇 군? 4군. 이렇게 오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이번에 여기 보다 인플루엔자가 어디 들어갔냐 그러면 2017년 6월 3일부터는 인플루엔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셔야 된다고 됐어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거기까지 안 외워도 될 것이고 왜 그러면 4월 8일 날 시험을 보니까 됐죠? 그럼 이제 쌍으로 외울 거예요. 그럼 이제 2군 다 외웠죠?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3군 보세요. 3군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한대요. 중요시 해두시고 간헐적이라는 것은 가끔가다 발생한다는 거죠. 이 뜻 옛날에는 4군들만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학생들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변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모조리 묶어서 하나로 내요. 하나로 낸다고. 그러니까 1군의 뜻도 났고 그거 보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군 뜻 쭉 놓고 나서 거기다가 1군 질환 하나, 1군에 속하는 질병 하나 놓고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동그라미 2번 보기에는 2군을 쭉 뜻도 놓고 질병 하나 놓고 맞나 틀리냐 이렇게 난다니까. 옛날에는 단답 하나가 현재 문제는 뭐 서울이나 이런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복지부 문제는 비슷해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날 수가 있겠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실력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잖아요. 단답으로 나면 다 만점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옛날 5문제가 지금 한 문제예요.
참고로 복지부는 오지고 지방직은 사지예요. 그래서 법규는 사지 오지 섞어놨어요. 그 타입에서 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오는 거예요? 거기 간헐적이란 가끔가다지 뜻 이거 잘라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감시해야 되는 거죠. 중요시해지고 방역대책 수립해야 된다는 몇 군 뜻이에요? 2군이에요? 3군이에요? 3군이지요. 그 다음에 과목부터 거기 보게 되면 어목같이 이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올 거냐면 1군, 2군은 정확히 외우고 그 다음에 과목에 결핵과 매독과 한센병은 내가 왜 이렇게 쭉 쳐놨냐면 만성의 대표적인 거면서 공중보건다 보니까 연결시키라고요. 이것은 세균이죠. 세균인데 결핵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니까. 내가 다 의미가 있으면서 해놓은 거라니까. 결핵은 이때 결핵은 폐결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독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매독에 걸렸거나 아버지가 걸리면 무지 상당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거죠. 바보를 날 수 있겠고 농화를 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녹내장, 백내장 이런 아기를 날 수가 있는 거죠. 심장경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 감염된 거 찾아라. 매독 찾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한센병 이꼴 나병이죠. 피부질환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 원충이죠. 그 누구 모기가 옮기는 거예요? 중국 얼룩 날개 모기 똑같은 말이에요. 아노페라스 시네시스 이꼴 말라리아 모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도는 모기는 3일열 말라리아. 그런다 이 소리죠. 프레스모디우 비박스 이런 것들을 방역하는 학생들은 공중보건을 참고로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가 지금 우리나라 파주에서 맨 첫 번에 90년대 발생했다. 지금 2000년대 발생해 지금은 저기 강화도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인천까지 갔잖아요. 서쪽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는 말라리아는 다행히 치사율이 없어요. 3일열 말라리아라고 해가지고 병원체가 프레스모디움 비박스라고 하죠. 이게 3일열 말라리아예요. 공중보건에 그런 거 방역직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말라리아가 있죠. 모기가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홍열과 수막구구성 수막염은 뇌 한꺼번에 이렇게 찍 쳐놨냐 그러면 이거는 호흡기예요. 호흡기라고. 그럼 이 호흡기인데 이것은 세균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이슈화 되는 거예요. 사홍열과 수막구구성 말 그대로 머리에 물이 차면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 되겠어요? 비정상이 될 수가 있겠죠. 수막구구성 수막염, 염증이 생기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요 표시해놨고요.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냉각벽 들어봤죠? 그렇죠? 그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비브리오폐혈증, 비브리오폐혈증은 잘 안 외웠잖아요. 근데 다 나요. 다 난다고. 비브리오폐혈증, 이것이 비브리오 속이죠. 이거는 폐혈증이라는 것은 이 세균인데 이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이 혈액이 안 통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합병증이 와서 죽는 것이 비브리오폐혈증이죠. 치사율이 상당히 높죠. 7, 80% 되는 거잖아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발진디부스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이 봐봐요. 이가 옮기는 발진디부스, 지베르교는 발진열, 쯔쯔가무시병 이꼴 양증병 누가 옮기는 거예요? 진드기가 옮기는 거죠. 내 이름이 똑같죠. 쯔쯔가무시병 이꼴 양증병. 그럼 복지부는 양증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난다고 쯔쯔가무시병 이꼴 양증병인데 진드기가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증 이거 누가 옮기는 거예요? 쥐가 옮기는 거죠. 이거 세균이죠. 근데 쯔쯔감시병은 누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리케치아죠. 이런 것들 공중보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공중보냐 아니까 거기까지 할 거고. 브루셀라시스 이걸 누가 되는 거예요? 파상열이에요? 파상풍이에요? 파상열이에요. 혼돈하지 말라고. 이거는 인수의 대표적이기도 하지요. 인수의 대표적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동물이 걸리면 유산하고 사람이 걸리면 뭘 한다고? 열이 펄펄 나는 거지. 그렇죠? 탄저. 탄저는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게 호흡기 탄저, 장탄저, 피부 탄저인데 호흡기 탄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24시간에 죽어요. 그래서 일명 생물 테러로 많이 쓰는 거예요. 2014년인가 언제 왜 미국이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고병원체,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할 때 미리 한번 들었던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동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뭐를 받아요? 신고를 하죠. 안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고위험 병원체 저 외국에서 이거를 들여와요. 그거 왜 들여오느냐? 연구 같은 거 하려고. 이렇게 해올 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질병인 거냐 이런 거 연구할 때 들여올 때는 뭐라는 거야? 허가에 이것도 맡아놓고 나는 건데 이 탄저가 생물 테러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일부러 뿌려서 죽이는 거. 그럼 여기에 이거 3군에 들어가는 거죠. 탄저는 몇 군이에요? 3군이죠. 3군이다 이 소리죠. 그럼 왜 탄저가 3군이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 거냐? 그러면 3군은 거기 탄저가 3군 중에서 탄저는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그따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010 벌써 작년이 아니고 몇 년 됐는데 2014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실험을 할 때 살생무기를 하려고 했는지 했는지 미군들은 허가 같은 걸 안 받고 들여온다네. 그거를 뭐 살아있는 탄저를 이렇게 누출시켰느니 이래가 난리 이슈가 됐던 거다 이거지요. 이 탄저는 몇 군이에요? 우리가 3군이지요. 중요 표시해놨고요. 그럼 지금 보게 되면 모호하고 거기 발진디부스, 발진열, 쯔쯔감시병, 렙토스, 브루셀라 이런 것들 동물과 다 관계 있지요.
그따위 소리죠. 그러니까 절지동물과 많이 관계도 있잖아요. 그따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군과 1군은 소화기, 2군은 거의 다 호흡기, 3군은 호흡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피부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런데 3군은 소화기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복집은 그렇게 잘라요. 3군이 소화기예요? 아니죠. 그따위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외우시고 공수병, 개가 걸리면 광경병, 미쳐 날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걸리면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뭐라는 거예요? 공수병이죠. 개와 관계된 거죠. 중요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신종군 출혈이 있죠. 신종군 출혈은 대표적으로 복지부에서 공중분 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행성 출혈이죠. 근데 이것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진드기가 옮기는 거예요. 바이러스예요. 우리나라 1987년에 우리나라 의학자가 한탄강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는 이거 맡아놓고 나요.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바이러스다. 유행성 출혈, 리콜, 신종군 출혈 똑같은 거죠. 몇 군이에요? 3군이죠. 인플루엔자가 이번에 우리가 어디로도 또 갔다고요. 이것이 뭐로 갔어? 인플루엔자가 우리가 전기방집 쪽으로 갔죠. 그따위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이즈가 있죠. ARDS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있죠. 그 다음에 크로이츠벨트 약구병 및 변종 크로이츠벨트 약구병인데 그 소가 미쳐 날뛰면 광우병, 사람이 걸리면 뭐라 그래요? 크로이츠벨트 약구병 및 변종 크로이츠벨트 약구병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법에서 보면 많이 신설됐더라니까. 그 다음에 2017년 6월 3일부터 신설된 게 또 누가 있어요? 시형 간염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복지부 시험은 아직까지는 1월 달이니까 시형 간염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정이에요. 지정이라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 내비뒀어요. 지정의 2017년 6월 2일까지는 시형 간염이 지정이에요. 그런데 2017년 6월 3일 이후에 보는 학생, 2월 3일부터 보는 학생들은 몇 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3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3군. 됐어요? 그따위 소리죠. 문제도 내가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럼 3군에 들어가는 C형 간염,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 알균. 이거 감염증. 이름도 기네.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속 균종. 이것들이 다 의료의 감염병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군으로 갔어요? 3군으로 갔죠. 3군으로 승격했어요. 매일 의료 감염 들어봤잖아요. 병원 가서 여러 가지 감염 걸렸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것이 3군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격시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60분이 돼서 너무 지겨울 테니까 이건 3군까지 끝났어요. 3군까지 했고 얼른 못 나갔네. 더 빨리 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10분을 쉬었다 오세요.